시인은 가방을 뒤적여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수첩의 앞장에는 어딘가에서 곱게 오련해 풀로 붙인 듯한 시구가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깨알같이 잔잔한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봐라, 이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란 거다, 임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반질반질 벌써 손때가 묻어버린 그 시인의 수첩 앞장이 내 눈에 와서 박혔다. 그는, 그는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저 앞장을 펼치고 일일이 손으로 글귀를 짚어가며 저 구절을 읊어주었을까 생각하니 콧등이 무거워졌고 이내 시큰해졌다. 나는 그가 들이미는 수첩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외면하지 마라 이놈아. 이게 진리야. 무슨 진리가 그렇게 많아? 해탈했어? 형은 해탈해버린 거야? 시궁창에 코박고 전도사같이 웅얼웅얼 기도하면서 해탈할 거야? 내가 분위기를 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쓸데없이 분위기 깨는 인간들을 가장 혐오하고 있었지만 나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다. 시인이 어색하게 입술을 훔치며 수첩을 닫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화를 내기로 했다. 나는 이제 싫어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제 싫어져 버린 것이었다. 서로 빙빙 돌려 말하기, 결정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생계는 어떻게 해? 라거나 아직도 진행되는 그 재판 끝났어? 라거나 형이 그 운동단체에 기금을 내기 위해 저당 잡혔던 집문서는 찾았어? 라거나 형이 끌려가던 날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님은 요즘 어떠셔? 하는 말들은 절대로 내뱉지 않고 서로 모른 척하기.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재미있는 말만 하기, 서로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내색은 절대로 안 하기.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해탈하고 싶어하는 그 시인의 몸부림이 싫었던 게 아니라 말이다. 나는 시인을 외면하고 5년째 같은 소설을 고치고 있는 소설가가 주는 잔을 받았다. 노동 현장에서 수배를 받으면서 쓰기 시작했다는 소설. 고치다 보니 이미 역사소설이 되어버린 노동소설을 쓰는 그는 우스운 말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의 말에도 억지로 웃지 않았다. 결국 분위기는 나 때문에 깨져서 우리들은 묵묵히 술만 마시다가 3시쯤 술집을 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다. 비에 젖은 텅 빈 아스팔트 위로 나트륨 등이 뿌옇게 어리고 있었다. 용산이요, 구이동이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고 나서 나와 시인 둘만 남았다. 미안해요, 형. 괜찮아, 임마.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포장마차 가서 한 잔 더 할까? 아니. 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우리 집까지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천천히 앞서 걸었다. 나도 그를 따라 나트륨 등이 비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리는 길을 걸어갔다. 가로등에 비친 가로수 이파리에서 맑은 빗방울의 여운들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멀리 비 그친 국립공원 숲속에서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형, 소쩍새를 본 일이 있어요? 아니, 소쩍새는 몰래 울잖아. 다른 새들 다 잘 때, 밤에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소쩍새를 본 적이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뿌리던 날 약수통을 달랑 들고 산으로 향하는 길에 북한산의 동물자원이라는 게시판에 소쩍새는 부엉이와 나란히 사진으로 앉아 있었다. 통통한 부엉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왠지 소쩍새가 저주받은 부엉이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는 부엉부엉 울지 못하고 인간의 자음과 모음으로는 더 흉내낼 수 없는 소리로 목을 쥐어짜며 꾸르륵 꾹꾹 우는 새. 아마도 몰래 접근해서 소쩍새를 찾아낸 사진작가가 그를 찾아내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찰나 소쩍새는 정확히 렌즈 쪽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소쩍새의 눈빛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을 법한 모든 말들, 그러니까 영원한 갇힘, 풀어내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슬픔, 원망까지도 뚫고 나올 듯 아직도 치밀어 오르는 어떤 꿈 같은 것들을 공연히 느끼고는 왠지 비가 부슬부슬 뿌리는 한적한 산길이 무서워져서 약수도 뜨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린 적이 있었던 것이다. 침묵하며 우리 집 앞까지 와서 그는 내게 악수를 청하고는 껑충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사라져갔다. 내 손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손의 여운이 딱딱하게 느껴졌다.
수배도 해제되었고 조사도 받았고 재판도 끝났지만 게다가 밤 3시까지 술을 마셨지만 그는 온몸의 긴장을 다든 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로 혼자 포장마차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어쩌면 또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저주받은 것처럼 다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다는 풀어 헤쳐지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 그는 딱딱한 손으로 연필을 들고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적힌 수첩을 꺼내서 깨알같이 메모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죽는 날까지 시를 쓸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죽는 날까지 시를 쓸 것이었다. 왜냐하면